예, 안녕하십니까. 학습가는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4개 층을 쓰는데 제일 이렇게 편한 층을 배정을 좀 했습니다. OT 하고 그 다음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제 이번에 1차 시험을 응시했다가 조금 성과를 기대대로 이제 얻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제 성취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6개월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이 많을 거예요. 1차가 안 돼버리면은 2차 이 기간에 6개월 그냥 가버리면은 공부 단절 기간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7개월 보자 이런 목적도 있고 또 5급 기간을 좀 충실히 기하자 이런 목적이 오히려 부가적인 목적이 장래적으로 볼 때는 더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급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7급 된 다음에 또 5급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 이제 여러분 계획 속에 넣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O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7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제도가 바뀌고 어떤 제도이든지 1회가 제일 기회입니다. 1회가 제일 찬스예요. 뭐 꼭 같은 예는 아니지만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1회 때는 그냥 전부 다 걸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또 그 변호사 시험도 아무나 이제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95%를 붙여줬죠.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이제 회차가 넘어갈수록 시험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처럼 이제 비는 시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그동안 이제 5급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관성에 따라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제 기대만큼 못 본 학생들이 학교로 복학하거나 아니면 복학의 기회마저 이렇게 잡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나름 고생했다 이런 이유로 한 학기를 뭐 4, 5개월을 그냥 놀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복학을 하거나 아니면 또 5급에 도전하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은 이제 더 많을 거예요. 그 측면에 하나가 있고 비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은 7급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전환을 잘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핏에선 시간을 들이면 적응하는 학생들은 나오겠지만은 연차가 쌓이는 것보다는 못할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이번에 이제 여러분 5급 시험 보면서 7급 학생들이 뭐 한 2,000명 이상이 유입이 되었죠. 그 커트라인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수험생들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5급에 핏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수험생들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잡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7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7급만 하는 학생들이 일단 비는 부분이 무조건 생겨요. 1차 부분에 생기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양속에 또 질도 있는 부분이니까 7급 하는 학생들이 그냥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7급을 한 10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공단기에 제 강사 사진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몇 년 지났는데 내려달라고 해도 내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 매년 뭐 문자를 보냅니다. 매년 문자 보내가지고 뭐 선생님 뭐 기출문제 해설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한지가 지금 한참 되는데 그 다음 또 뭐 강사 모임이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계약 기간에 이렇게 약간 걸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7급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부분이 또 위험 요소인가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7급을 한 3, 4년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1년 만에 시행되는 시험은 1년 만에 합격 가능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량진에 제가 베리타스 M이라는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7급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학원만 7급만 이제 섬처럼 1등을 했었는데 1등하게 된 그 주 요인들이 1년 안에 학생들을 합격생을 대거 배출했어요. 1년에 뭐 70명, 뭐 80명 이렇게 배출되니까 학생들이 수험 기간이 그 정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학원에 활성화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7급 학생들이 1차 부분 그 부분에 얘기가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갔지만은 1차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2차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2차 부분에 생기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차는 무조건 어렵게 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쉬워요. 우리 입장이 되게 쉽고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이 되게 어렵게 냅니다. 왜 이제 어렵게 내는가 하면은 이제 올해부터 그 다음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제 구성질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는 7급하고 9급을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거의 100%. 나는 9급 시험 보지 않고 7급만 보겠다 이런 학생들은 1도 없고 그냥 9급도 보되 7급 쪽에 더 이렇게 밸런스가 가 있다. 이런 학생들이 7급을 하고 또 더 많은 인원들은 그냥 9급 하는데 그냥 7급이라도 한번 해보지 뭐. 그 중에 이제 2과목을 더 추가하면 되니까 경작, 뭐 헌법이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하다가 뭐 어느 정도 하다가 어려우면 말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든가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학원 선생님들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들의 수강생이 9급이라고 전제를 하고 합니다. 또 그게 맞아요. 그래 이제 학원에 학생들이 모이고 그 다음 본인도 개별적으로도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있으니까 수준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7급이 될 정도로 강의를 해버리면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려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 강의는 괜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강의가 시장성이 이제 대중성 확보가 안 되니까 전부 이렇게 낮춰서 강의해요. 그 대표적인 과목이 행정학, 행정법 이런 겁니다. 그냥 9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논지를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수준 학생들, 그 수준이라는 게 이제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7급 학생들도 물론 우수하죠. 우수한데 이제 갈래를 이렇게 다르게 잡은 거예요. 나는 5급으로 잡았다. 나는 7급으로 잡았다. 또 나는 9급으로 잡았다. 학생들은 간에 이제 능력 차이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생기겠죠. 고치니까 더 많이, 뭐 9급이니까 조금 적게 이런 확연한 차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강의 수준을 높이지 못해요. 높이지 못하니까 노량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로는 원래 7급 시험은 어림도 없을 겁니다. 난 그거는 확신해요. 아마 그 출제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받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은, 이번에는 1차 시험 끝났고 2차 시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차 시험이에요. 근데 예전 수준으로 내면은 변별력이 거의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 2차 시험 몇 문제로 본다고 공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공지 지금 25문제로 봅니까? 공지 나왔나요? 나왔어요? 오지선다가? 지금 오지선다가 사지선다가 이것만 안 정해졌고, 25문제로 본다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어려워져요, 무조건. 그동안에는 20문제 냈으니까 출제하는 게 이제 그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20문제를 한 문제 1분 이렇게 해서 27, 14, 14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한 과목이라도 어렵게 내면은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7과목 중에 한 3과목이 어려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를 못 풀고 학생들이 찍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25문제 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또 준비하는 학생이 조금 다르다. 이건 2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일단 5문제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는 그 늘어난 숫자만큼 물리적으로 어려지는 겁니다. 20문제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한 4문제 내겠다. 이렇게 했지만 25문제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출제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냥 많이 내버리는 겁니다. 많이 내버리니까 기존에 준비했던 학생들은 그 패턴으로 하게 되면은 되게 고전을 모든 과목이 어렵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렇게 감안하면 무조건 낭패를 볼 거예요. 근데 낭패를 보는데 기존의 7급 강의는 대처가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왜 이제 7급 시험 합격 연령이 더 5급보다 높은가 하면은 그 근본적 원인이 그 강의 부분에 있습니다. 강의를 높여서 안 해요. 높여서 안 하니까 기존의 시험에서도 그 높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강의 의존도 없이 그 어려운 부분을 개선해서 대처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확률이 떨어지니까 평균 합격 연령이 우리 나이로 뭐 30살, 31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험에는 더더욱더 이렇게 발현될 가능성이 상황으로 볼 때는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인사혁신처에서 문제 낼 때 이거는 2차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고 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출제를 전달받는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1차는 통과한 학생이구나 이걸 전제로 해요. 1차를 통과한 학생이구나 선발됐구나 이걸 전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 대기에는 거의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기회가 나쁜 것이고 그 다음 그래서 뭐 커트라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도 어려우면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 시험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처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수준 대비 아직은 시험이 우리 학생들보다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 제 얼굴 다 거치고 들어왔죠. 제가 면밀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렵고 쉽고 이런 부분은 준비하는 학생 대비 시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의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한 3개월이면 될 겁니다. 처음 하더라도.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엄청 힘들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각하는 7급에 대한 인식, 난이도 이런 부분하고 제가 여러 번 접하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이 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7급 강의 경력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경험이 없는 선생이 없습니다. 헌법은 내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 이상근, 영영준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 김진웅 선생님 객관식 CPS 하고 있고 다 대처돼요. 행정법 뭐 서창규 선생 하고 있고 유 선생 그 다음은 정성 선생 지금 7급 안 하지만은 변호사 시험에 객관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준이 7급 수준에 더 지금은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학 뭐 이동훈 선생, 정경훈 선생 지금 다 7급 강의하고 있고 그럼 다 끝났죠. 그 다음 국립외견 그 외모형사 우리 이종훈 선생님 그 다음 신일석 선생님 강의하고 있고 이 외국어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아주 높은 수준에서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볼까요? 내가 내드린 자료를 한번 보면서 또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보십시오. 추천 교재, 학원 강의 교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은 제 책 보십시오. 핵심 지문 총정리 보세요. 그걸 공부할 때 봤던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봤던 학생, 지금 처음 보는 학생, 책이 없는 학생, 책이 없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뭘 탓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책이 있는 학생들의 동의를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교재가 없는 학생들을 제가 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동의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 다른 교재가 무료로 제공될 일이 있으면 현재 핵지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5급 안내라고 다 했죠. 5급 안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우선권을 좀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할 부분이 핵지총으로 그럼 7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넘치고 넘칩니다. 그냥 7급 책들 보면 15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쓰잘데 없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핵시총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 사법시험 준비하던 책이 한 2000페이지 됩니다. 2000페이지.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책이 한 800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정말로 봐야 되는 내용을 제가 끄집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양이 많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100점이 안 나오고 뭐 60점 아니겠죠. 한 80점 원짜리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시간을 요만큼 투자하니까 그래요. 시간을 적게 투자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7급 헌법 기본서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대신에 그 헌법 기출문제집을 내어드릴 겁니다. 혹시 우리 학생 있나요? 기출문제집? 지금 샘플이? 기출문제집 그 10년치가 있습니다. 10년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법시험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지나간 시험이고 또 판례가 이제 오래된 판례니까 볼 필요가 없고 제일 상급에 있는 문제가 법원행시입니다. 법원행시, 그 다음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7급 중에 국회직 8급, 그 다음에 이렇게 7급 문제, 그 다음 우리 문제가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난이도로 볼 때는. 원래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하위권입니다. 여러분 고전한 이유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것이고 그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 기출을. 핵지총하고 기출을 반복하시고 또 우리가 내는 모의고사를 또 이렇게 가지고 훈련하시고 이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핵지총 한 400페이지인데 1500페이지를 한번 볼 동안 핵지총은 5번 보는 겁니다. 근데 1500페이지 맞다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험서들은 검토를 합니다. 참 쓸데없는 거 적어놨다. 이런 걸 왜 적어놨냐? 수업 시간에 이걸 해결해 줄까? 아니면 학생들이 해결을 해야 될까? 해결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교재가 제 책이 한 1800페이지 되네요. 2000페이지까지는 아니고. 근데 7급이 1500페이지다. 투머치. 그렇게 보지 마시고 더 많은 내용을 익힌다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두 문제 하는 게 그게 수험적인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양을 확장하는 부분은 문제로 하세요. 문제로 하시면 충분하니까 그 문제집을 다 무료로 지원해 드리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날 믿고 가세요. 날 믿고 가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그 7급 기본서를 보세요. 이거는 박춘철이라고 또 유명한 선의행정법의 저자가 있어요. 저하고도 이제 예전에 그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책이 제일 지금은 베스트셀러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제일 풍부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보는데 큰 지장이 없고, 질난 교재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유준혜 선생님이 핵심 OX, 정성윤 선생님이 중요 판례 OX 무료 제공하고, 강의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익히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기출문제 정리집으로 헌법처럼 동일하게. 근데 그 헌법 기출문제 정리집에 보면은 변호사 시험이 40문제가 나옵니다. 그 4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는 헌법이고 20문제는 행정법이에요. 근데 이걸 뭐 20문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헌법 기출문제집에 행정법 20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변시가. 그리고 그걸 이제 또 합치면은 제법 많은 문제가 훈련 도구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그냥 핵심 요약집 이동훈 선생님 책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핵심 정리 노트입니다. 요걸 계속 반복하세요. 7급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니까 요걸 계속 반복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문제로 대처하세요, 문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문제로 빨리빨리 대처하는 부분, 그 두뇌를 이렇게 객관식적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많이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는 7급하고 5급의 편차가 제일 큰 과목이 행정학이니까 이거는 빨리 적응도를 좀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학 보면은 기본서는 무료 제공되는 핵심 요약집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입니다. 강의는 행정학은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나갈 겁니다. 세게 나가는 게, 이번 행정학 강의 시간에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이동훈 선생님이 하면은 저녁에는 정경훈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하루에 2타임씩 강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동훈 선생님을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세부적 내용을 익히시고, 정경훈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객관식 문제를 좀 접근하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빨리 우리 이제 경작이나 행정법이나 헌법 수준으로 빨리 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역시 객관식 문제집, 기출문제집으로 다뤄야 되고, 경작입니다. 7급 경작 기본서 사실은 5급 하던 학생들은 없어도 됩니다. 기본서가 없어도 돼요. 그냥 5급 때 보던 기본서 봐도 괜찮아요. 5급 때 보던 기본서.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마 1순환까지 경험했던 학생들은 야, 이 경작 이걸 가지고 7급생들이 고전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안심할 겁니다. 또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상근 선생님 기본서를 무료로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7급 대비 필수 문제 선별집이 있습니다. 또 다 교재들은 행정법 빼고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교재에 대한 부담은 좀 덜으시고, 또 시험 준비 기간이 조금 연차가 차거나 시험을 약간 이렇게 망치거나 하면 또 뭐 책 산다고 돈 달라고 하기도 못해요. 이게 그 학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힘을 내서 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의무 형사직을 보겠습니다. 의무 형사직은 패턴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국제법, 국제정치, 또 다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지난번에 이제 미리 등록한 학생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재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학생들은 받지 마시고 다른 교재 제공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작은 동일하니까요. 외무 형사에 경작이 없죠. 이거는 잘못 인쇄가 들어갔네. 경작은 지워버리시고 국제법, 국제정치.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학습 방향입니다. 5급에서 7급으로 전환하는 수험생입니다. 헌법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핵체총 반복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행정법 부분입니다. 세부상 암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행정법은 공부해두면은 5급 시험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5급 시험 여러분들이 다뤄봤자 판례 한 50개 다룹니까? 조금 더 다루나?
뭐 리딩 케이스 속하는 거 한 50개, 70개 이 정도 다루는데 일단은 7급 하다 보면은 판례 개수가 너무 많은데 깜짝 놀라게 돼요. 이걸 잘 익히면은 5급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 논점 일탈, 뭐 누락 이런 부분이 되게 줄어들 겁니다. 뭐 하자승계 이렇게 하면 하자승계 관련 판례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는 정말로 조금이고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처분이 인정돼서 항고 소송을 가야 되는지 당사자 소송을 가야 되는지 이 판례도 엄청 많아요. 근데 5급 책에 보면은 몇 개 이렇게 실려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나오면은 얘가 논점이 이게 뭐 항고로 가라는지 당사자로 가라는지 하자승계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급생보다는 7급생들이 개별적인 지식, 이 파편적인 지식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테니까 그냥 박춘철 기본서를 많이 이렇게 5급도 겸한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보시고 행정학, 경제학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에서 외무형사로 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헌법, 국제법, 국제정책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이 외국어 부분은 학원에서 그 스터디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하는 학생, 뭐 일본어 하는 학생 이렇게 별도로 스터디를 편성해 드릴 테니까 그 과정에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7급 준비 경험자 학생도 있고요. 초심자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초심자 학생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기초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들으시고 이렇게 과정에 진입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1차 강의, 이건 5급의 기초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 무료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걸 받고 이렇게 쟁걸음으로 조금 따라가야 됩니다. 보낸 세월호 차이는 있으니까 그 세월호 차이를 노력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 과목간 강의 중에 공백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일자에 비해서 강의 일정이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 시간을 이용하면은 나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학원 지원 부분입니다. 혹시 헌법을 이제 생전 처음 한다 이런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헌법 기본 강의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헌법 강의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패턴을 잡으시고 피세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동영상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5급용인데 5급과 7급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뭐 또 5급이 넘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원 강의를 치면은 심화나 모의고사 단계로 들어가면 7급보다 넘칠 것이고 기초나 기본 강의 정도가 7급과 이제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수준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세에서는 어차피 5급 선생님들이 7급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강의 그 종류에 따른 편차는 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국제법, 국제정책 처음 하는 학생은 학원의 기본 강의, 기출문제 특강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요청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경제학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 5급 예비시험 강의가 아마 7급을 준비하는데 뿌리를 좀 튼튼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행정법, 판례 이런 특강들이 학원에 있습니다. 뭐 유준대 선생님이나 이렇게 정성 선생님이 이렇게 판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경향이 바뀐다. 7급 시험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에 대한 얘기입니다. 3월 29일부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터디를 빨리 편성해서 이렇게 얼굴을 서로 이제 익혀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제 접수를 예약한 학생도 많이 있고 또 오겠다는 이제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팀이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 한 1, 2주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안정성을 높이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3월 29일부터 시작하되 6인 1조가 원칙입니다. 8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8일은 너무 많고 6인 1조. 그 다음에 우리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적 모임이고 우리 구청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거창한 이름을 붙이던데 뭐 학술을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대신에 방역 수칙을 좀 지키는 선에서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마스크 쓰고 약간 거리 띄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 16일까지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렇게 QR코드가 있으니까요. 3월 18일 오후 4시에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합니다. 3월 23일까지 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뭐 현재 친한 사람이 있다, 유학생을 하고 싶다, 또는 원하는 학생끼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 바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화요일 날 스터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미리 해주세요. 미리.
미리 이렇게 뭐 B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B를 이렇게 구성원으로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최종 명단 확정하고 27일 날 예비 모형합니다. 7급은 오전 11시, 예모형사는 오후 12시. 진행할 내용은 스터디 명단을 확정하고 조장, 가장, 연장자, 총무, 가장, 연하자 확정하고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이건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집입니다.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시고 진행 횟수는 매일 하세요. 이게 스터디라는 부분은 지금은 객관식 스터디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제 머릿속을 많이 주고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객관식이 혼자 하기가 되게 지루합니다. 되게 지루하고 안 하게 되고 그래도 객관식 중에 어려운 문제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개념 정립이 잘 되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일종의 생활 패턴을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매일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다. 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이내에 1시간 넘어서면 이제 약간 지루해지고 피곤해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팀 간의 자율적으로 축소나 확장은 가능하지만 1시간을 원칙으로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이건 기출문제를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해칙 이렇게 모여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법원행시 같으면은 40문제니까 그거는 이해 못 풀고 1회 이렇게 풀고 그 다음 뭐 7급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 한꺼번에 풀어도 괜찮고 변호사 시험이다 하면은 한 해 20문제니까 이거 이해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구체적 진행 방식입니다. 이 발제자를 좀 선정을 하십시오. 발제자. 그 발제자는 나중에 예비 모임 하면은 그 조장을 정할 겁니다. 그 조장이 발제자를 한번 할 때 한 해당 한 명으로 정하세요. 그러니까 2명이 발제하는 겁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배당받은 문제는 훨씬 더 분석을 미리 좀 해오세요. 미리. 현장에 풀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풀어서 이 질문 어려운데 책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거는 오답이다. 이건 판례가 지나간 건데 지금 변경연의 판례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캐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희생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실은 덕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시간적 로스가 있다면은 준비하는 과정은 공부하는 거니까 크게 없고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준비했던 거는 뭐 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한 20분 정도 없어지는 거 이 정도니까 그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학생이 준비하는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발제자 조장에 선정하시고 본인 배당 1회차 문제 미리 해석하시고 조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게 오 대단하다 뭐 저런 것까지 조사해갔네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걸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여러분 수준이 비슷하니까 뭐 15번 문제를 뭐 한 2사람이 모르겠다 하면 나머지 다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이 계속 공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외무형사직도 이제 기출문제는 그렇게 하고 외무형사직은 스터디가 아마 2개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외국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 외국어 스터디도 이렇게 같이 신청하십시오. 같이 신청하시고 본인이 공부하는 이 외국어 과목을 표기해 주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외국어가 또 외진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장소는 본관에 빈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할 수가 있고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강의가 없는 시간대에 이렇게 골라가지고 근데 뭐 저녁 9시나 10시면 강의가 끝나니까 그 이후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피서트 연구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로 조금만 가다 보면은 한 100m 이내에 있죠. 거기에 또 스터디 룸이 있으니까 그 8개 정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더 이제 확보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영 방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습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전에 우리가 7시에 문을 열고 12시에 문을 닫죠. 그 전에 나와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초반부터 많이 달리지는 마시고 그냥 페이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몸이 무리를 느낀다 이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시험 직전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시험이 뭐 지식을 일부 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몸에 피로를 느낀다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험생이 항상 피곤하지 않다 이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뭐 피곤은 합니다. 피곤은 하는데 공부의 효율성을 많이 해칠 정도 피로함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해야 될 내용은 첫째가 잠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잠은 절대로 줄이지 마시고, 한 6시간 자고 낮잠 1시간 자면 개운하다 이렇게 하면 그 패턴 계속 유지하시고, 나는 8시간 자야 돼 이렇게 하면 8시간 자야 됩니다. 설마 나는 뭐 12시간 자야 돼 이런 학생 없으니까. 근데 수험 패턴이 하루에 한 8시간 자도 괜찮아요. 8시간 자도. 아침에 저녁에 10시에 자서 아침에 6시나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하더라도 공부량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니까 양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질이 확보되는가를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의지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과한 겁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피곤하다, 오늘은 정말 도살장 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날 때 뭐 수험생이 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 그냥 꾸역꾸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가 괜찮은 겁니다. 아마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과중한 노동, 아마 회사에서 이렇게 노동시키면은 사장은 감옥 갈 것이고 직원들 아마 과로사 뭐 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대에서 공직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한 15년 안에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강도예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 심하게는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를 패턴으로 잡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본인이 약한 과목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리하세요. 근데 뭐 진행되는 네 과목 뭐 전부 다 약하다 이런 학생은 좀 드무니까, 내가 경제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무리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행정법 할 때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는 쪽으로, 휴식 시간을 늘리고 이런 쪽으로 패턴을 이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너무 이제 정해진 시간에만 한다 이런 것들도 너무 경직성이 두드러지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은 학원의 모의고사는 보시고 그 성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잠을 한 10시간 자는데 성적이 뭐 1, 2등이다 이렇게 하면 뭐 12시간 자도 괜찮아요. 근데 한 8시간 자는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잠을 줄이고 휴식을 좀 반납하고 처진 부분을 만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 가동을 조금 더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얼마든지 뭐 학교 사이버 강의를 수강한다 이렇게 재학생도 있습니다. 개인 공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 70분 자습할 때 이때는 문을 닫아 겁니다. 우리가 저 문을 락을 거니까 나오시면 안 되고 20분 휴식 시간에만 나오시고, 그 다음 결석지각, 모의고사, 미응시, 벌점부가 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은 그때는 내보내야 됩니다. 주변을 해치니까요. 재학생 중간 기말 있으면 증빙서를 첨부하면 되고요. 또 증빙서를 첨부, 뭐 결석 조퇴다, 몸이 아프다 등등. 그 다음에 2번에 보겠습니다. 2번 전체적으로 심한 실천 훈련 기간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뭐 4월, 5월인데 5월에 약간 걸쳐지고,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 이때가 중요하겠죠. 이때가 이제 시험이 임박하니까 실전 모의고사, 피세 캠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피세 쪽에 가동성을 높입니다. 1차 시험 끝나면은 2차 시험,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또 이렇게, 그때는 아주 피크로 이렇게 달려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이후로 이제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시험이 끝났을 때 밑에 한번 보십시오. 5급 제도전 의사를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5급 스파르타 이렇게 9월부터 12월 과정을 또 만들 겁니다. 비용을 낮추고 주간식 훈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1, 2월 가면은 피세 캠프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 합격하면은 5급 3, 4순환 내지는 스파르타 캠프로 들어가고, 이렇게 벗어났던 과정에서 그 정규 과정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7급 공부를 계속하겠다 하면은 뭐 지방직 응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지방직은 하더라도 내년 정도 하는 게 부담을 좀 덜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필세서로 바뀌니까. 원래는 국영사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수험 부담이 가중돼요. 특히 이제 5급 제도전 의사가 있다 이런 학생들이 국가직 외에 또 지방직이나 서울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5급을 위한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고 또 국영사를 자격 기간에 여러분이 준비해서 시험이 된다. 이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그 세 과목 때문에 높지 않은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감안하면은 그냥 올해는 시험 하나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현실적이고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2기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서 5페이지입니다. 강의가 이제 자료 해석부터 내일 진행이 됩니다. 자료 해석은 요 교재가 지급될 겁니다. 요 교재가 이승훈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베테랑이어서 요 교재를 진행할 건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좋은 선생을 좀 넣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은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강의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승훈 선생님 강의가 교재도 기본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생 중에 이번에 7급반으로 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듣던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왜요? 다른 각도에서 강의를 듣는다. 이 부분이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선생님은 끝까지 들었죠. 끝까지 들었으니까 또 듣는다 이렇게 하면 뭐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선생님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황 판단 김준 선생님 하시고 김준 여기는 이제 강의가 상당히 그 노래하면 올라와 있고 컨텐츠도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 고시 작년에 양간 친구죠. 양간 친구인데 원래 강의 내년까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학교 이제 유예가 된 친구라서. 그다음에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합니다. 내가 학생들 뭐 여러 봤지만은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좀 드물어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독한 느낌은 없는데 그냥 자연 현상으로 치면은 파도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올리고 어떤 날 보면 샥 다운되고 또 그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고시생이 대부분 패턴이 그러한데 김준희는 강물 같아요.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고 성적도 항상 좋고 그 다음 고시를 이제 입법고시 행정고시 행시를 재경지 6등인가 붙었고 입법고시는 된 것 자체가 그게 등수가 의미 없는 시험이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강의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제 학생이면은 좀 우리 학원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인성 부분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그 다음 감정 기복이 좀 이렇게 덜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어야 남한테 이제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또는 반대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요소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부합하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김준입니다. 김준.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강의를 부탁을 했고 억지로 좀 시켰어요. 본인이 이제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 너무 불안해서 혹시라도 제가 안 되면 학생들한테 좀 미안해서 강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학원의 데이터로 보면은 은근히 제가 수석을 좀 기대했었어요. 우리 학원에 수석을 기대하는 녀석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언어 논리하는 그 서영진이가 3등을 했어요. 적용 3등을 했고 그 다음 문희준이 그 친구가 입법고시 2등을 하고 아직은 수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능력이 아주 있는 친구인데 되게 친절합니다. 친절해서 수험생들한테 선생님이 까칠하면 그래요. 까칠하면 저는 뭐 여러분 야단쳐도 괜찮아요. 난 연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상처로 받아들이진 않는데 연배가 비슷한데 이렇게 까칠하게 하면은 수험 에너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갉아먹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좋은 에너지를 이제 주고받을 친구입니다.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다, 뭐 이렇게 또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접촉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 다음 언어는 이제 문덕윤 선생님인데 오랫동안 강의하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리트 쪽에서 명성을 얻고 있고 우리 학원에 5급을 오랫동안 강의하시던 분이어서 그래도 이제 경험을 우선시한다 하면은 문 선생님이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성진이 강의가 좀 이렇게 경험이 조금 붙으면은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 경장, 행정법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과정이고 그 중에 우리가 팜플렛에 나갔던 것보다 하나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는 부분이 그 행정법 바로 밑에 보면 특강이 이렇게 돼 있죠. 특강. 그래서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이게 좀 헌법보다는 무거운 과목들입니다. 그걸 하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강의와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열흘 동안 보완하는 강의를
역시도 이제 비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헌법이 일정이 조금 뒤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무 형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제정치, 그 다음 국제법, 그 다음 드러난 약점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든지.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제 전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차 아니면 피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학원에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전달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때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때는 좀 날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예전에는 노량진에서 7급을 가르칠 때는 저는 이제 학생들의 그 배경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초보들이 하는 짓이고 초보들이 이제 그 사람은 내면을 못 보니까 뭐 그 학생이 어느 학교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공부를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단계는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은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이제 전문가이고 그 다음 제가 뭐 고시생 본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뭐 요건 스펙으로 보지는 않고 노량진에서 그 강의할 때 그때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7급에 진입하는 층이 이렇게 균일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은 다 균일돼요. 이렇게 다 괜찮은 학생인데 그건 편차가 되게 큽니다. 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뭐 2년제를 나온 학생, 3년제를 나온 학생, 뭐 4년제 중에 괜찮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학생을 저는 무조건 하나하나 일일이 봐요. 왜 이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 7급 반도 제가 이렇게 아웃을 시킨 학생도 제법 있습니다. 5급은 많고요. 5급은 많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간 동안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부담을 주는 학생이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피해를 봅니다. 피해 범위다 이런 부분은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피해를 봐요. 그런 차원에서 학원의 이익이다. 학원이 물론 이익은 추구해야 되겠죠. 추구해야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되면은 학원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 뭐 이상하게 구성을 막 받아가지고 학원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학원의 피해가 치유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가르는데 이번에 그 5급 스파르타도 제가 한 60명 정도 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은 안에 있는 수준의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지금 마감이 될 정도로 오니까요. 그게 이제 학원의 장기적인 부분으로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노량진 할 때도 그랬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학생이 그 2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인데 그 뷰티 학과를 나왔어요.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뷰티 학과입니다. 이렇게 머리 만지는 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머리 만져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한테 머리 맡겨서 놓고 그래 그 친구가 친한 친구를 데리고 미용실에 갑니다. 갔다 오면은 머리 모양이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이렇게 하니까 한 4명 5명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 가면 이제 이 녀석이 다 머리를 만져줘요. 머리를 만지니까 실천이 좀 부족하니까 그게 머리를 만지면 다 똑같이 만져오는 겁니다. 그 녀석한테 제가 이제 거기도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는데 매번 좀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금요일 날은 밤을 좀 샜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합니다. 밤을 새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녀석이 정말로 지켜줘요. 어디 가서 밤을 새는가 하면은 노량진에서 숭실대학에 가깝습니다. 그 숭실대학이 도서관을 24시간 개방을 해요. 거기 가서 밤을 새고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 따라 하는 학생들이 뭐 좀 며칠 이렇게 4명, 5명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10명 가자 이렇게 해서 무리를 해서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새다 튀는 녀석도 있고 끝까지 밤새는 녀석도 있고 그 녀석은 뷰티 학과에 나온 녀석은 꼭 밤을 새고 와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마다 성적이 처음이 미진하면 그 다음 나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이 됐죠. 시험이 됐는데 그때 우리 학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2명이 되고 2년제 학생이 그 학생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7급을 많이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학생들을 보면 학교 간의 구분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은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전날은 조금 무리를 여러분 수준에서는
밤을 샐 정도 무리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겠다. 안 보면 안 되고 반대로 그 내용을 숙지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시험을 좀 치열하게 준비해서 토요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무리해서 준비를 하는 좀 강한 부분을 좀 보여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부분입니다. 상기 부분은 이때는 1차 이제 본격적인 과정이죠. 한 4주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할 겁니다. 그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피세 전국 모의고사 일정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조금 전국 모의고사는 조금 당겨서 보는데 여기에 주간 시행처가 법제가 할 겁니다. 법제가 할 건데 법제가 5월 29일부터 할지 아니면 이것보다 늦게 할지 이 부분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제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그 하는 때부터 5월 29일 전에 하면은 하진 않겠지만 5월 29일 이후에 하면은 그때부터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공지는 6회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6회 부분이 4회로 줄어들 수도 있고 6회를 채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미리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4기 부분입니다. 이때는 2차 집중 기간이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논의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최종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진행됩니다. 취약 과목, 취약점에 대한 개별 특강 진행, 무료 내지 할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학생들은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돈 받아서. 참여율이 낮아지면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6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 풀을 구한다 이런 부분에 노량진 쪽에 여러분들의 의존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미는 있지만은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준이 낮은 부분이 여러분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낮은 쪽에 의존하지 마시고 아마 그 선생님들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난 강의는 못할 거예요. 못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 수준이 그 수준에 맞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는 기출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제일 어려운 수준. 예컨대 헌법이다 이렇게 하면 법행에 그냥 맞추세요. 맞추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지문 같은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면 되니까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니까 그렇게 맞추고 경제학은 5급 수준을 조금 맞추고 이렇게 해서 조금 높이세요. 높이시고 아마 과도하게 이제 저쪽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모의고사 구해서 보고 등등 기출문제, 저쪽 문제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원래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은 더 농후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그 정도 비중만 두세요. 아, 쉽게 내는 거구나. 또 쉽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특히 행정법 이런 거는 주 타켓이 행정학이나 이런 거는 9급이에요, 9급. 9급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춘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방향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고 항상 공부는 좀 과하게 해야 됩니다. 과하게. 한 120%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하루 일정 부분입니다.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 밑에만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보면은 학습 교실 중 헬스 등 개인적 건강관리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밑에도 보면 증빙서 내시고 그 다음 운동 시간은 한 개 교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오고 이렇게 잡으세요.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오고 괜히 공부하고 있는데 들썩하게 헬스 가방 챙기고 간다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 수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설명드렸고 2번 그 다음은 3번 이것도 식당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정하십시오. 물린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단위로 안 물린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식당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때우게 됩니다. 식사를. 아 오늘은 입맛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김밥으로 때울까 빵으로 때울까 이렇게 되면 그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맛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도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역꾸역 이렇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부분도 사실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편 중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5번을 볼까요?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이 이게 참 힘든 부탁인데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힘든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옆에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게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해결하는 모든 100% 원인으로 삼지는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유가 있어야 공부도 잘 됩니다. 예를 이제 다른 학생한테도 들었는데 학생이 저 작년인가 5급 시험 이제 한 달 반 남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이 길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오늘 오는 길에 신성초 앞에서 만났습니다. 학교 철봉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게 짜증이 나더래요. 학교 철봉이 디귿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도 해소한 건데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각박하게 이렇게 공간이 축소되어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학교 철봉은 잘못은 일도 없고 본인 문제니까 옆에 소음을 약간 일으킨다 할지라도 너 몫이다 이렇게 떼어줘 버리세요. 떼어줘 버리면 훨씬 더 공부하기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그 다음 그 원인이 거기 있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는 데 필요함도 덜 하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큰 스님에 해당하는 그 정도 경지입니다. 학생이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식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 부분입니다. 준수사항. 이때는 꼭 이렇게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신청서가 있어요. 조퇴, 결석 신청서. 뭐 친척 결혼식이 있다 등등 사유들이 있겠죠. 신청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상에는 이걸 올려야 됩니다. 자리 비움 확인증이 있어요. 여기. 이걸 꼭 올리세요. 우리가 조교들이 체크하고 우리 직원들이 체크하고 여기 뭐 헬스 때문에 자리를 비워요 이렇게 하면 약간 헬스를 뭐 간헐적으로 가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겠죠. 그럼 요 기간을 적어두시고 가는 시간을 적어두시고 이렇게 잘 보이게 올려두세요. 이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대한 전달 부분도 있고 옆에 동료를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고시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친구가 없어지면 엄청 궁금해요. 어디 갔을까? 뭘 할까? 왜 아직 안 돌아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간다 이렇게 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면은 헬스 갔구나. 나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옆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학원에 대한 행정관리에 대한 협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번에 뭐 휴대폰입니다. 앞에 보관함이 있죠.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시고 자리가 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꼭 보관함에 넣으십시오. 그 다음 출석 체크 불시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은 4번의 벌칙입니다. 벌칙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벌칙이 많고 그 다음에 벌칙이 그 벌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정 점수 도달하면은 그때는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과정이 맞지 않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고 이런 조치 없이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뒤에 가면은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동영상을 신청한다 이런 부분 또 모의고사 응시할 때 또 많이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 장학금에 대해서 또 상위 30% 안에서 지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그 다음 좌석 배정을 보시면은 개강 후 3일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십시오. 자유롭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종이가 붙을 겁니다. 입구 쪽에 내가 어느 자리를 쓰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되 확정 의미는 없습니다. 확정 의미는 없고 적어놓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다른 학생이 자리를 이제 잡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짐은 놓지 마시고 혹시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려놔서 다른 학생이 앉아 공부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앉아보시고 창가는 여름이 되면 더우시겠죠.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좀 옮기시고 더위를 타지 않고 그냥 창문을 여는 부분이 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창가 쪽으로 앉으시고 그 다음 흡연석은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흡연자들은 우리가 조사할 때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좀 적어내세요. 적어내시면은 흡연자들은 문 쪽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쪽에 앉으면은 이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타인에게 냄새를 이렇게 전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 쪽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흡연자는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는 게 어떠세요? 이게 담배를 피우면 일단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담배를 끊는 것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20대 뭐 중후반 뭐 이 정도니까 중독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피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외려 담배를 끊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학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생길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보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학원 홈피를 활용해도 되고 데스크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문자 주셔도 되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할 때는 학원 행정 이런 부분은 학원 차원에 다 정리가 될 거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이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확정해 드리면 그때 오시면은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제가 가끔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는 경우는 아니고 못하는 경우입니다. 못하는 경우. 그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시험 끝나고 나면 하루에 400통, 500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보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은 학생들 의도적으로 제가 문자에 답을 안 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보내주시면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OT를 마치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또 3시에 또 저쪽에 OT가 있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